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전선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군사, 에너지, 외교, 경제 모든 축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 내 1만 개 이상 목표 타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상태이며 이는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장기 작전 체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란은 전면전을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을 활용해 중동 전역에서 비대칭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미국은 정밀 타격과 인프라 압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란은 분산 공격과 지속적인 소모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쟁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충돌은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시 단순한 군사 충돌 지점이 아니라 경제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지역에서 이란은 통제권을 주장하고 미국은 항행 자유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치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경쟁입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지속시키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의 상황을 보면 전쟁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드론 18대와 미사일 7발이 요격되었고 쿠웨이트에서는 미군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UAE에서도 방공 작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단일 전선이 아닌 네트워크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충돌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여러 전선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공격 대상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기지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정유시설, 가스시설, 발전소, 공항 등 핵심 경제 인프라가 주요 타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목적이 군사력 약화에서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입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하며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전쟁 구조 자체를 다자 개입 형태로 확장시키는 요소입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전쟁은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 핵시설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시설 인근 공격에 대해 실제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방사능 유출, 국제 개입 확대, 그리고 군사 대응의 급격한 상승 등 전쟁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는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돌파는 없지만 지속적인 포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소모전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동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2개 이상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형태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통신 교란, 정보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지상, 공중, 해상, 그리고 사이버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중, 전장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세계는 하나의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충돌 구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은 지역 단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군사와 경제, 에너지까지 모두 연결된 상태입니다. 여러 전선이 동시에 움직이는 지금의 상황은 통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